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일단 사전 투표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죠.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31.3%였는데 과연 그것이 본 투표일 오늘까지 이어질지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자, 22대 총선 투표율 지금 3시 기준으로는 59.3%인데요. 자, 59.3%. 뭐 일각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한 70%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한 60% 후반 정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20대 때는 사전 국회의원 투표율이 58, 21대 때 최종 66.2였는데 지난 21대 66.2%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22대 투표율 21대보다 좀 높은 거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1, 2%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이번에 역대 이제 총선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70%를 훌쩍 넘기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그런 관측까지도 일부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만큼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약간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열기가 좀 오히려 좀 덜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뭐 지난 대선 때만큼 막 70대 이제 후반 정도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야권 쪽에서 주로 이제 나온 관측은 70대 초반 정도까지는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거고, 저는 그거는 그 정도까지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봤던 거고요. 지난 총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많이 나와야 뭐 한 1, 2%포인트 정도, 그 정도 더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는 그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유불리는 어떨까요? 일단 투표율은 저는 조금 그러니까 69에서 70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아마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요. 지난번보다 2, 3% 정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예전하고 좀 다르게 명확하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전은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가 진보유가 낮으면 그런 얘기가 보수가 많았죠. 유리하고 그런 얘기가 그랬었죠. 많았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투표 참여율이 높아요. 다른 연령대보다. 그러니까 그건 상수로 두고 변수는 결국 젊은 층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진보층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대가 또 요즘 스윙보터가 돼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20, 30대가 사실은 어느 한쪽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그 때에 따라서 또는 이슈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심한 그런 스윙보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30, 40대는, 30대 후반에 40, 5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이 좀 더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20대에서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진보 진영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내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정권 심판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뭔가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뭔가 따끔하게 좀 회초리를 때려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 투표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그냥 평가와 예상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서로 이제 여야는 유리하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막판까지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독려를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근데 기존 가설은 이미 다 깨졌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투표율이 높아지면 청년층들이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는 의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은 진보 성향이 강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제 이건데 이 전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청년층 스윙보터화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2030 세대가 그렇게 진보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들 세대는 탈이념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좀 탈정치적이에요. 정치에 기본적으로 좀 무관심해요.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없느냐? 분노는 상당히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일방으로 지금 과연 향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좀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실시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이제 여러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양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양당 심판론에 물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16% 나왔다는 거죠. 저희 예전에 여기서 한번 또 방송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들하고 그들이 지금 거의 좀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힘을 확 쏟아줄 거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어느 한쪽으로 확 힘을 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뭐 조금 전에 이제 200석 얘기도 뭐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5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 연령대별 유권자 수 보면요. 18세에서 19세 2%, 그리고 20대 13.8, 30대 14.8, 4, 5, 60대가 가장 많죠. 17.8, 19.7,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871만 명, 그리고 70대 이상이 641만 명인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층 이상, 50대 이상 유권자가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 어떤 유권자 지형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86 운동권 세대들이 이제 60대가 그러네요, 벌써. 버렸단 말이에요. 30대였는데 예전에죠. 예. 그래서 이게 선거가 이제 4년마다 치르지 않습니까? 두 네. 번만 치르면 8년이 이제 흘러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옛날의 가설들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60대 이상 통으로 묶어서 뭐 보수표가 많이 나올 거다. 이것도 틀린 가설인 거예요. 네. 그래서 60대 제가 보기에는 한 60에서 65세 사이 정도까지는 의외로 또 이 진보성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60대가 예전 60대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죠.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50대는 전반적으로 그나마 이제 제가 보건대는 우리 여기 전체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그 진보세가 강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가 이제 86 운동권이 가장 이제 극성했던 그런 시기에 이제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잘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한번 고착된 이제 가치관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서유럽도 그래요. 서유럽도 예전에 뭐 이제 68 세대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가장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가장 진보적이고 오히려 요즘에 젊은 층들은 보수화 돼가지고 뭐 신나치 세력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060 세대들을 과거처럼 이들도 젊으니까 진보적일 거야. 이런 생각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60대 이상 고령화 됐으니까 이들이 이제 보수화 됐을 거야. 이것도 사실은 틀린 가설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20대와 60대 표 색깔이 어떨지, 표심이 어떨지. 지난 대선에선 20대와 60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탰습니다. 최 교수님, 그들이 여전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 60대 이상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0대는 스윙보트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현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대 이상도 뭐 물론 이제 6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불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분노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대선 어떻게 평가하냐면 후보 개인에 대한 역량보다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바람이거든요. 이 분위기가 강하게 작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끌어올렸고 그것이 결국은 20대, 60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물론 정권을 향해서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정권을 향한 반대, 비판, 그다음에 응징 이런 여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것은 20대, 60대도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각자가 뭐 선택을 하는 거니까 모두 다 일률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0대, 60대가 예전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대선 과정에서 지금의 총선 과정에서도 실망한 민심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